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드래프팅 도구에서 드래프팅 명령들을 편집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정렬과 연장, 대칭, 배열 조정 이런 명령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안에 제가 그룹을 몇 개를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 그룹들은 디자인 센터에 있는 그룹에서 위생 부분에 여기서 이제 객체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비대 같은 것도 이제 배치를 했고요. 배치한 비대를 회전을 한번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선이 벽의 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제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편집에 들어가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 얼라인이죠, 얼라인. 자, 정렬을 누르게 되면 정렬의 옵션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정렬할래 물어봅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거의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간격 띄우기는 이 정렬에서 붙이는 이 기준에서 얼만큼 띄워서 정렬을 할 것인가 그 값입니다. 자, 일단은 이 지금 놓여있는 벽의 선을 보면은 자, 그 수평선이죠. 이 객체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붙을 겁니다. 올라가서 붙을 거예요. 거리는 각각 다르지만 그래서 기준을 위로 정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준되는 벽의 선을 먼저 선택하고 곧바로 정렬할 객체를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엔터.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정렬돼서 배치가 되고요. 이거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자, 되돌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그려놨는데 내가 이 벽을 자, 선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을 경우 이거 지금 객체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선택이 되죠. 이런 경우에 똑같이 자, 위쪽으로 객체 선택 정렬할 객체 선택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오브젝트들과 가까이 있는 이 선에 정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엔터 해보면 이렇게 가장 최상단에 붙어서 정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할 때는 이 전체 객체를 기준으로 내가 가까운 곳에 맞춰서 정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렬의 기준으로 볼 때 위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 기준 객체에서도 위쪽 축, 아래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선이 아니라 이런 기준 객체라면은 이 객체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조금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렬은 이제 선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선이 지금 수평선이 하나 이제 그려져 있는데 수평선은 그럼 위아래만 정렬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쪽 끝으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렬의 기준 선택하고 정렬시킬 객체들을 순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엔터. 그러면은 이 끝점을 기준으로 객체들이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메뉴에 들어가면 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준되는 객체가 있고 그 객체에 미칠 때까지 이제 객체를 늘리는 방법, 기준이 있는 연장이 있고 하나는 요 기준이 있는 연장은 익스텐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스트레치, 이제 느리기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이 연장이라는 명령은 스트레치에 해당합니다. 익스텐드가 아니에요. 익스텐드는 지난 시간에 트림에서 한번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트림에서 기준으로 자르기는 기준으로 자르기도 하지만 연장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으로 자르기를 선택을 하고요. 이 선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커서가 가깝게 위치하는 쪽이 기준 방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래쪽에 커서가 많이 가도록 기준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정렬되는 방향이 됩니다. 연장되는 방향이 되는 거죠. 트림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화살표 방향의 변경은 인버스 옵션을 눌러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치지 않는 선의 경우는 선을 이제 곧바로 클릭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튀어나가 있는 선도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완료되면 엔터. 자, 기준선에 의해서 미치지 못했던 짧은 선들이 연장돼서 붙기도 하고요. 튀어나갔던 선이 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림에서 이제 연장도 있고 트림도 있고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편집 메뉴의 연장, 익스텐드가 아니라 스트레치, 느리기, 신축하기 이런 그 명령인데 이 연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욕조 객체가 있는데 욕조는 이제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번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분해를 하고요. 각각의 선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700 길이를 가지고 있네요. 자, 100만큼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길이를요. 자, 연장에 가서 연장할 방향에 이제 사각 영역을 그려줍니다. 아래쪽으로 저는 연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라운드 부분이 완전히 걸리도록 사각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의 신축의 시작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지정을 하고요. 100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100만큼 연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줄일 수도 있겠죠. 연장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 아무 곳이나 지정을 합니다. 위쪽으로 200만큼 줄여볼까요? 자, 그럼 200만큼 이제 객체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장 밑에 있는 길이 조정 부분의 명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는 모두 이제 곡선을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편집 명령들입니다. 자, 숫자에 의한 길이는 호의 길이를 변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수를 입력을 해서 값을 입력을 해서 이 호의 길이를 변경을 합니다. 현재 1506.9라는 이 호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하면 전체적인 이제 길이를 1500으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 했을 때 1500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인 값으로 조정을 했을 때는 여기서 1500을 하게 되면 1500만큼 연장이 돼서 총 3000이 되겠죠.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서로 길이 지정은 화면상에서 이렇게 끝점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끝점 재배치는 이 호가 진행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길이를 편집을 했을 때 이 호가 진행되는 이 반경 안에서 이제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끝점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 반지름에 상관없이 끝점을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스플라인을 호로 전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주 쓰이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 명령 자체는 명령의 이름은 Convert Spline to Arc입니다. 말 그대로요. 스플라인을 호로 변환 이건데 일단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자, 프로파일의 해상도, 그러니까 원의 해상도를 조정을 하는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의 해상도가 1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확인. 그리고 원이든 호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보면은 이 원의 정점, 컨트롤 포인트들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이 정점을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폴리선처럼 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스플라인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의 형태가 되고, 이 원을 선택을 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들의 개수는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 미러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미러는 편집에 이동과 복제 둘 다 있습니다. 이 이동과 복제 하위 명령의 차이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본 객체를 복제를 하느냐, 복제물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동 명령, 복제 명령으로 크게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테이블에 이 의자를 한번 미러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동해서 하게 된다면, 이동의 거울 있죠? 미러할 객체 선택, 엔터, 기준선 2점, 클릭. 자, 그러면은 원본을 삭제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자, 복제로 실행을 합니다. 복제에도 미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제에 있는 미러, 거울을 선택을 하고요. 미러할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클릭해서 미러를 하게 됩니다. 맞은편도 해볼까요? 복제, 거울, 기준점 2점. 이번에는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배열은 이제 어레이죠. 어레이. 이동에는 배열이 없습니다. 복제에만 배열이 있습니다. 원형 배열이 있고 사각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이란 말 속에는 이미 원본을 복제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제 명령에만 배열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의자를 이 원형 테이블에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형 배열을 해야겠죠? 원형 테이블이니까요. 원형 배열 선택을 하고요. 자, 배열할 객체를 의자 선택을 합니다. 엔터. 그리고 배열의 기준점, 원의 중심을 찍어야겠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울 각도는 한 바퀴 완전히 돌리는 걸로 360으로 지정을 해볼까요? 확인. 그리고 반복 횟수는 5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360도로 채워진 배열이 나타났는데, 이때 360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원본의 자리에서는 2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납니다. 하나를 삭제를 해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테이블의 배열을 이렇게 원형 테이블의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강당에 의자를 배치한 형태를 그린다면 사각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사각 배열 클릭하고요. 배열할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엔터. 그리고 시작점 클릭. 자, 여기서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그래픽은 화면 안에서 내가 기준점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5개, 수평, 수직수, 이 배열할 복제물의 개수겠죠? 지정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찍은 기준점으로부터 방향을 지정하고요. 이때 Shift를 누르면 직교 모드로 작동이 되겠죠? 클릭. 화면상에서 이제 클릭해서 의자를 이렇게 사각 배열을 했고요. 자, 옵션이 하나 더 있었죠. 복제, 사각 배열 다시 실행하고요.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중심으로 찍고 이번에는 값과 함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평 변화, 수직 변화 이 값 옵션이 나타나는데 값을 900으로 한번 입력해볼까요? 900에 900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방향만 지정을 해줍니다. 이 배열되는 객체 사이의 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도 Shift 누르고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방향으로 900만큼 5개. 채로도 이제 900만큼 5개가 배열이 됐습니다. 치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900이죠. 중심에서 중심까지 900.
지정한 값으로 배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 도구, 배율 입력하는 스케일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제 혹은 이동 둘 다 이제 스케일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동이냐 복제냐. 이동은 이제 복제물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자, 스케일 명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위 명령이 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겁니다. 하위 명령이 있는 거는 미리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10대 1을 하게 되면 이 객체를 선택해서 엔터하면 10배 뻥튀기가 되겠죠. 그 위에 있는 이제 스케일은 내가 배율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 자, 배열을 축척을 입력을 합니다. 이 상단의 옵션에서 값 입력하기 해서 1.5 입력해 볼까요? 확인. 그러면은 1.5배율로 복제물 없이 스케일이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제에서는 동일한데 복제물을 만드는 게 다르겠죠. 자, 만약에 배율이 아니라 지금 이 거리가 750이네요. 750인데 요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1000으로 늘리고 싶다.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스케일 도구 선택하시고요. 배율을 조정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기준점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율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옵션에 On Draw를 입력을 합니다. On Draw 선택, 그 다음에 조정할 끝점, 그리고 느릴 끝점 1000만큼 입력을 하고 엔터합니다. 자, 1000으로 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정렬된 1000만큼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객체의 이동과 회전을 동시에 진행해주는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동 및 회전과 함께 이동. 이동 및 회전과 함께 이동은 이동 명령에도 있고 복제 명령에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의자 그룹이 있는데 이 의자를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선에 지금 각도가 있는 선이죠. 이 선에 맞춰서 회전된 상태로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 및 회전과 함께 이동. 객체 선택, 엔터, 기준, 이 객체상에 정렬할 두 점을 찍고요. 기준되는 두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회전된 상태로 이 선에 정렬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복제도 동일하겠죠. 복제물을 만드는 게 다르겠죠. 이동 및 회전과 복제, 객체 선택, 엔터, 객체상에 두 점, 기준에 두 점을 찍습니다. 복제물을 만드는 게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드래프팅 명령을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